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요. 한국은 각국 주간은행들의 경기 부양책 시행 기대감이 부각되고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지속된 영향으로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이은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BOJ 부총재의 가계 재정을 위한 대담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발언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양의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전날 상승에 따른 차익실의 물량이 유입되는 등의 짙은 관망세 속에 금융센터가 하락하면서 주가지수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종이 양해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고 이로 인해서 주가지수는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무디스가 제약 업종에 대해서 시험 공급 전망을 하향함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발생하면서 소폭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다만 UBS의 목표 주가 전망 상향으로 블랙코렌이 강세를 보이면서 강산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지수 하락을 제한하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발표된 무디스의 제약업종의 시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은 관련 기업들이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제약업종의 하락으로 주가지수는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22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제한되었고요.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으로 소폭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장 초반에 공장 주문 등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었는데 전월보다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가 러시아 석유관 문제로 대중국 석유 간의 전력 공급 실패로 석유가 중단된 상태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 지수의 하락을 줄여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디스가 제약업종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바이오와 제약주의 하락이 좀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ETF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45 정도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 지수는 다시 하락폭을 확대하였고 오후 들어서 국제유가가 재차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유가 바닥론으로 하락은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일 오일 업체 등의 에너지 업체들이 상승하면서 주가 지수를 갖다가 상승하였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바이오 제약 업종의 하락이 좀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요 업종 및 종목들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와 제약 업종의 하락은 무디스의 제약 업종 수용 등급 전망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적이 되면서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이오젠이 마이너스 1.83%, 셀젠이 마이너스 1.91,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마이너스 1.09, 그리고 엘로렐리가 마이너스 1.04, 머크가 마이너스 0.33% 정도의 하락을 다 보였고요. 그리고 세일 업체의 상승은 국제유가 바닥론 속에서 상승하면서 유가가 세일 업체들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일 CO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폭폭 상승했던 체시파크 에너지가 이날도 크게 상승했는데요. 체시파크 에너지가 25.55%, 코노코필립스가 5.67, EOG 리소스가 3.36, 마라톤 에너지가 9.56 등의 상승을 다 보였다는 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한 기술주의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요. 최근에 상승을 보였던 알파벳, 페이스북, MS의 차익 물량으로 하락했는데 다만 애플은 아이폰 7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반도체 섹터인 인텔과 IT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계업종도 한번 살펴보는데요. 기계업종은 강산 채굴 장비 제조업체인 조이 글로벌이 실적 악화로 하락 출발했지만 2016년 실적 전망 유지 발표로 크게 상승했고 기계업종인 캐터필러와 디어도 상승 원인이 되었는데요. 조이 글로벌이 플러스 20.8%, 캐터필러가 플러스 3.42%, 디어가 2.24% 정도 보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국 증시에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무디스의 제약업종의 시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국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주시장 전망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에 대형 이벤트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MSCI 한국 지수는 1.37% 상승했고,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225계약 순매수하였고요. 그래서 플러스 0.30포인트 상승한 240.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를 코스피 한산지수로 보면 약 1960포인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NDF 달러원 환율은 1개월물이 1212원으로 마감했는데 전일 서울한시가 1214.60원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감안하면 약 4원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당일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위안화와 중국 증시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위안화가 달러 대비 0.35% 강세였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 시간 10시 15분에 발표되는 이민은행의 위안화 고시환율은 절상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 증시 안정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코스피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 및 토요일 오전에 있는 중국의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조업 관련돼서 경제지표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서비스업 고용지수 자체 발표를 갖다가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2월에 ISM 서비스업 지수 자체는 전월보다 53.5%보다 둔화된 53.4가 발표됐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도 신규 주문이 전월보다 하락으로 발표되는 등의 좀 혼재 양상을 갖다 보였는데요. 환율 부분이나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본다 그러면 달러화 지수로 ISM 서비스업 제조 지수의 고용 지수 둔화로 일단 하락하였습니다. 달러 지수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세부 항목인 고용 지수가 기준선이 50으로 갔다 하회하면서 당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 비농업 고용자수의 둔화 우려감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이 12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전일 BOJ의 부총재가 각계 재정을 위한 대담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BOJ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 지수의 하락폭가 더 줄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흥국 상품환율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지표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화되면서 대부분이 달러와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공급 증가 우려감에 하락 출발했지만 러시아 석유 간의 정전 소식으로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35달러를 넘어서게 됐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에 차익 실현 물량과 가행 공급 이슈로 하락했고 금의 경우에는 주가 지수와 달러화 지수로 하락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양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국제선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출발하였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국내에도 영향을 갖다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은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대략적으로 10시 15분 정도에 통상 인민은행의 위안화 고시환율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때 기점으로 해서 당일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를 갖다가 보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절상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오후 차고 갈수록 좀 약화되는 모습을 갖다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강 후약 장세가 예상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산업별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전기, 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에 이어서 유니버셜 플래시 스토리지 칩 공급 계약을 맺고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도시바의 경우는 샘플만 공개됐고 마이크론도 샘플조차 보이지 않은 상황인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UFS 침투율은 10%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eMMC 대비 큰 폭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침투율 가속화가 될 전망이고요.
SK하이닉스의 낸드 시장 점유율 확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회원님들 중에 보유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기사니만큼 네, 오늘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 부분에서 그 관련된 기사 유스크립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1.5배 폭증해서 연말에 통신 품질 비상이 예상된다는 기사인데요. 1인당 평균 사용량이 3G가 390MHz의 폭인데 주파수 한 개 도달 네트워크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IoT, VR 등의 상용화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합적인 주파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2G 서비스가 조기 전환되고 제4이동통신으로 비워둔 2.5GHz 대역이 기존 주파수를 최대한 효율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로 발굴해야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하악 종류입니다. 정유업체와 관련해서 4월에 사우디 OSP, 그러니까 두바이 이후 구매 시 추가되는 프리미엄이 인상된다고 발표가 나는데요. 2016년 1월에는 1.4달러, 2월에는 0.8, 3월에는 1달러, 그리고 4월에는 0.75달러 수준인데, 이게, 그러니까 동산업국의 원유 생산의 동결 움직임이 수출 경쟁으로 완화로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OSP에서도 영을 수렴하도록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정유업체 그 입장에서는 원료 부담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산업 쪽으로는 일단은 좋은 기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미 그러니까 그 SK 이노베이션을 갖다 비중 축소 의견을 갖다 드린 만큼 여러분들 투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신 서비스 제조회사 업종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홈 사물 인터넷이 점점 뜨거워지네라는 기사인데요. KT는 올해 안에 모두 30여 종의 IoT 홈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50만 가입 가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IoT 설명회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수조 원의 주파수 경매안이 내일 공개가 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4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700MHz, 그리고 1.8GHz, 2.1GHz, 2.6GHz 등 그 중에서 모두 140MHz 폭이라고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 통신주들 자체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통신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체국 알뜰볼 열풍이 이끈 그 영원요금제 무기한 가입 중단 발표가 나왔네요. NX텔레콤이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원요금제 사용자 가운데 개통을 하고도 실제로 영초로 사용하지 않는 헛수 고객이 30%에 달해 회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영혼요금제가 워낙 화제가 된 데다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컨드폰 가입부터 한 고객이 많다는 뜻이 되는데요. 우체국 내부에서도 업무 과부하로 인한 반발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이 알뜰폰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좋은 상황이 보이고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운명의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D-Day 3일이라는 기사입니다. 신격호 신동주, 신동빈 표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작년 8월 주총에서 완패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번 임시주총에 복수전이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데요.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는 종업원 지주의 이사장 등의 해피 전략을 갖다 펴고 있다고 합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기존의 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의견을 갖다 모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롯데그룹 자체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사입니다. 에스테팜이 대장암 치료제 후보물질을 갖다 도입했다라고 연합 뉴스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동아 소시오홀딩스의 그 원료 의약품 자회사가 에스테팜입니다. 여기가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대장암 치료물질인 STP-06-1002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STP-06-1002 특허 지분 및 연구 결과를 이전받아서 독자 개발을 갖다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동아 소시오홀딩스 관련해가지고 연결되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은 레저 미디어 산업 관련된 기사입니다. 면세점 환율 보상 프로모션이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일부 해외 명품 및 화장품의 면세점 판가가 국내 백화점 판가 대비해서 비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상시 10% 할인을 제공하는 환율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기존 면세점도 추가적인 마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다음은 호텔 롯데가 중국 호텔 면세 그리고 테마파크 사업을 갖다가 위한 MOU를 갖다 체결했다는 기사인데요. 중철 명주 투자 그룹 유한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동사의 모회사인 중국 중철 주식회사가 중국 국영기업으로 연매출이 약 123조 원 수준인데, 롯데호텔은 중국 심양의 호텔 및 테마파크 옌타이와 청두에 호텔을 개관하는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호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런 기사들 잘 챙겨서 보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2015년 국내 광고 시장 6.2% 성장이라는 기사입니다. 2015년 국내 광고 시장은 10.7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2% 성장했는데요. 케이블 TV와 모바일 그리고 영화 광고 등이 시장을 성장을 갖다 견인할 것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국내 광고 시장과 관련된 건 나스미디어와 제일기획 그리고 이노션 등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종목들한테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노션이 VR 마케팅 서비스 강화하는 전담 조직을 갖다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V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그리고 플랫폼 설계 운영, 소비자 VR 체험 등의 극대화 가능한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노션은 현대기아차 그룹의 광고를 갖다가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현대기아차 그룹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R 마케팅 서비스 강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노션의 호재로서 작용하겠죠. 자, 다음은 파라다이스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파라다이스가 2월에 카지노 지표 발표가 나왔는데요. 공시로 나왔습니다. 5계정 기준 드롭액이 4,482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마이너스 7% 하향했고요. 그리고 홀드율이 8.9%로 YY 기준에서 마이너스 1.4% 하락하였습니다. 매출액은 424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9% 하락했고요. 중국인 드롭액이 2,642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마이너스 15% 하락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호텔신라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호텔신라가 한옥호텔 허가를 획득했다는 발표인데요. 장충동 면세점 부지에 19,494만 평방미터 규모로 객실 91실 호텔 건립 및 면세점 확장 이전, 그리고 이게 지하 3층에서 지상 3층 건물로 투자 규모는 3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장충동 면세점 면적은 기존 6,910 평방미터에서 9,974 평방미터가 확대되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2019년에서 2020년, 그리고 한옥호텔은 2021년에서 2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갖다 이렇게 보시면 장충동 면세점 확장 이전은 3년이나 4년 이후에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이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는 6월에서 7월 면세점 제도 변경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중기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의 투자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계속 보수적으로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매 유통 관련된 기사입니다. 쿠팡 작년 4천억대 적자세를 돌고 있는데요. 고용 약속도 못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이 지난해에 3천억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7년까지 4만여 명의 누적 채용 계획도 실현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기준에 쿠팡맨과 피커의 수는 각각 3,600명과 3,000명, 이들의 연평균 급여가 각각 4천만원과 2천만원 수준인데, 쿠팡이 현재 쿠팡맨 배송에 한 건당 1만 1,000원을 갖다 쓰고 배송비를 2,500원 갖다 받아 결과적으로는 8,500원의 적자를 본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2일 현재 쿠팡맨 수는 3,600명으로 알려져서 작년 말과 동일하고 인력 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불황이 고용업체의 연간 적자가 1조 원대인 것을 다 감안한다 그러면 쿠팡의 적자는 무시하기 힘든 수준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은행 산업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 지분 인수 희망 투자자가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3일 우리은행의 지분 인수를 타진하는 그 인수 희망자가 있다고 밝혔고, 가점주주 매각 그리고 경영권 일괄 매각 모두 열어놓은 매각 방안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서, 최근 글로벌 시장의 변화로 우리은행의 매각은 여의치 않다는 지적에 중동 국부펀드로 매각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은행이 다양한 IR을 진행하고 있어서 매각 의사를 타진하는 매수 희망자가 있다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강구 행장은 최근 직접 유럽 지역에서 투자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향후 부분 자체를 갖다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업종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보험 사기 유죄 판결 때는 받은 보험료 전액을 갖다 반환해야 된다는 기사인데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발의된 지 2년 6개월 만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건데요. 보험 사기를 일반 사기 행위와 구분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0년 민영보험 우체국 수요공제 포함해서 보험사기 규모는 3조 4,105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범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험 쪽에서는 일단 호재성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증권사 추천주와 관련된 일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이슈는 일단은 봤는데, 지금 그 현정은 회장이 현대상선 이사회 의장으로 사퇴하고 직접 경영에서 손 떼고 7대1로 주식 감자랐다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대상선을 갖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모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돌발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당일 이로 인해 가지고 하한가 출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현대증권의 매각가 그리고 사직 출연 그리고 그 감자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재무구조 자체에 대한 개선과 실질적으로 뭐 나쁜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장 마감 후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조금 뭐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현재 그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 자체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는데요. 당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된 토론회를 갖다가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경매 대상, 경매 일정, 경매 방법과 최저 가격, 그리고 재할 당대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갖다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된 섹터 자체는 통신 섹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주파수 경매라는 게 이게 추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입자 수 증가가 오기 때문에 통신주 그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발생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통신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미국 프랭크 로즈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3월 4일에서 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번 방안은 아시아 순방차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을 갖다가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즈 차관보는 한국 방문 기간 중에 국방부와 외교부 등의 정부 관계자들과 우주안보 및 군축, 비약상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 섹터는 방위산업과 전쟁 및 테러 쪽에 살펴보시면 되겠고,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빅텍을 갖다가 방위산업 관련돼서 대장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갤럭시 S7 시리즈 예약 판매가 시작됩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7과 갤럭시 7 엣지가 3월 4일부터 예약 판매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주요 60개국이 정식 출시일이 3월 11일입니다. 갤럭시 S7은 기존 속도보다 4배 이상 빨라지는 업로드 속도와 대용량 3000mAh급의 배터리, 그리고
절전 기술이 업그레이드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건 스마트폰 그 부품주 이제 조금 살펴보실 필요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빅뱅이 서울의 앙코르 콘서트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빅뱅은 3월 4일에서 6일 그 3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의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월드투어 빅뱅 월드투어 메이드의 그 서울 앙코르 공연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4월에 월드투어의 첫 공연을 서울에서 개최한 빅뱅이 월드투어의 마지막도 국내 팬들과 함께 하게 된 건데요. 관련해서는 음원, 음반 섹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AP 위성통신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AP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위성통신 단말기 제조 업체인데요. 당일 상장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들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수익률을 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그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 자체가 869.66대 1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흥행성에서는 성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증권사 신규 출입처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현대건설, 롯데쇼핑 등을 가져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칭화유니그룹의 웨스턴 디지털의 투자 철회에 따른 시장 리스크가 완화됐고 20나노급 공정 전환과 3D 낸드 양산 체제 도입으로 원가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부분 자체는 그 산업 뉴스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에는 호재성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을 통한 해외 원가율과 현금흐름 개선이 확인되고 미청구 공사채권 감소에 따라서 안정적인 마진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쇼핑입니다. 다양한 유통채널 보유에 따라서 향후 사후 면세점 시장 성장 시 수혜가 기대되고 호텔 롯데 IPO 이후에 경품 프락션 상에서와 지주사 전환 가능성 때문에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괜찮겠죠. 자,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GS건설과 호텔신라입니다. GS건설의 경우에는 2016년 매출액을 11.3조 YY 기준에서 플러스 6.5%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3,452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82.7%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동 부실 제거와 주택의 이익 기여도가 증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GS건설은 제 밸류체인스에서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호텔신라에 대해서도 추천을 갖다 했네요. 서울 장충동 면세점 한옥호텔 신규 면세점이 확장되고 3월 25일에 HDC 신라 그랜드가 오픈, 그리고 3대 명품 입점으로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데요. 워낙에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대신에 이 부분 자체가 지금 6월에 있는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보수적인 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들입니다. 일진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을 추천했는데요. 일진홀딩스에 대해서 자회사의 실적 개선과 성장 동력이 될 사업의 제품 라인업 확장을 통해서 실적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력 자회사의 일진전기의 수주 잔고가 예년 수준을 회복했고 수주 지역이 다변화돼서 수주의 안정성이 높아졌음에 주목하고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던 일진 다이아몬드가 금년에도 호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입니다. 예, 여러분들 투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원화 약세와 즉시 환급제 도입으로 국내외 소비자가 증가 중이고 온라인을 통한 성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출점한 신규점의 영업력도 점차 안정화되는 전망이고 여기에 동대문 캐르스타, 그리고 3월에 송도 아울렛, 8월에 가든파이브 아울렛의 신규점까지 추가되면서 연중 20%대의 영업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백화점 역시도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주요 공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ESV가 매출 공시가 나왔는데요. 2015년 매출액이 593.565억 원, 전년 대비해서 76.9%, 그리고 영업이익은 65.54억 원, 전년 대비해서 133.7%, 그리고 순이익은 52.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5.9% 증가가 발표나왔습니다. ESV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그 방송했던 특징 종목에서 예, 분석을 갖다 했던 바 있으니까요. 어저께 방송 자료 참고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니아와 관련해가지고 지카 바이러스 진단 시스템 ODM 공급 계약 체결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죠. 이 부분도 어저께 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기사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모학이 독일 크로노스와 MOU가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네요.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상선이 유조선 사업부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서 조율 공시 답변을 통해서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유조선 사업부 매각 등이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금 및 기타주는 85.7 비율로 감자까지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당일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꾸준히 좀 모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 기회를 갖다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편입을 갖다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자체와 이루어지고 게다가 지금 전인대 이후에 그러니까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운수와 관련된 그 해운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재무제표 개선 자체를 갖다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 자체는 일단은 좀 좋게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자본금 전액 그 잠식 해소 입증 자료를 갖다가 일단 제출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당일 모닝브리핑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저당 후약 장세 정도로 예측이 되니까요. 예, 그거에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니까 많은 수익들 발생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